네, 그러면 피플앤뉴스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명태균 씨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감이죠.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인데요. 명태균 씨의 필체가 나와 있습니다. 못 오겠다 이거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지금 그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정치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쥐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한테는 한 100꼭지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더 나올 건지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국감이 명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명태균이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명태균이 안 만난 유튜버들도 드물고 네. 언론사도 드물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맹활약을 하시면서 국회 또 바빠서 저런 사유를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는 뭐 자기 자신은 네. 그 뭐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전략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상당히 영악한 사람이다 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언론 매체를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소위 얘기해서 빅스피커들에게는 한번 말이 터졌다라고 하면 취재 네. 들어가면 네. 명태균 씨가 전화기를 붙잡고 뭐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랑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명태균 씨가 주는 그 정보들이 네. 일부는 팩트고 네. 일부는 팩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언론마다 그러니까 전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그 다음날 다른 매체하고의 인터뷰에서 또 네. 본인이 뒤집어요. 그러니까 매체를 막 활용하는 것 같죠. 언론이 여기에 네. 놀아나서는 안 된다. 저도 현업 그 기자 입장에서 네. 국장 입장에서 명태균 씨의 그 취재 네. 인터뷰 내용이 가감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는 네. 우리 매체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자칫 네. 잘못하면 지금 현재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명태균 이슈로 해서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네. 이른바 이제 명태균 블랙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대목에서 명태균 씨는 자기 자신에게 절대 불리한 증언을 안 할 것이고요. 네. 또 보면은 뭐 지금 한 20여 명의 여권 정치인들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네. 이 대목에서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네. 자중 질환에 빠진 모양새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명태균 씨라면 이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을 것이다. 어제 그 국감에서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명태균 반응은 뭐 낚시 간다고 내가 그 왜 가냐고 그 아주 그냥 호기롭게 그냥 뭐 되게 무시해요 그냥. 답답하면 니들이 와라. 뭐 지금 뭐 아주 지금 뭐 국민들을 그냥 그냥 무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대통령 부부를 손아귀에 넣고 있다라고 네. 본인은 생각하니까 오죽하면 자기를 구속시킬 경우에 네. 한 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까지 이를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잖아요. 겁박이죠, 겁박. 아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른바 네. 그야말로 아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지금은 명태균 씨가 우리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여권에서는 특히 뭐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뭐 자중질환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쳐놓고 지금 조사를 좀 아니 근데 그 해야지 명태균 씨 하는 그런- 말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A로 얘기하다가 네. 왜 그 B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는 내가 그냥 뭐 좀 과하게 얘기했어. 뭐 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명태균 씨 말들에 대해서 좀 신뢰가 좀 안 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많이. 저렇게 막 하는 그 그래- 뒷 배경에는 그러고요, 예. 내가 진짜 입 열면 예. 내 꼼짝 못할 사람들이 권력자니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자신감이 있는 한 거잖아요. 번 더 나가가지고 유튜버들이 재미가 들렸는지 네. 이 사람 방송 중에 명태균 씨한테 전화 한번 하면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인터뷰를 하고 네. 그게 아주
별로 그렇게 모양새 좋아 보이지 않던데요. 예. 이게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네. 그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한 두세 번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네. 박근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금기어였잖아요. 우리 언론계에서는. 네, 네. 그러다가 네. 어느 순간 JTBC의 태블릿 PC가 까지기 시작하는 순간 손가락 달린 기자들은 전부 자판기 두들기면서 최순실 기사를 썼잖아요. 네. 지금 보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명태균 기사를 서로 앞다투어 마치 경쟁하듯이 단독 보도를 그냥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윤석열 정권은 이미 레임덕을 넘어서 저는 데드덕으로 향하고 있다. 네. 뭐 데드덕은 다 알잖아요. 선배 뭐 기사도 그 관련해서 오늘 이제 관련해서 기사 오기 쓰고, 전에 예. 하나 뭐 봤습니다. 칼럼 비슷한 거 예, 하나 예. 쓰고 왔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때보다 더한 언론 매체들이 이제 참전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라고 하는 네. 홍준표, 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참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안철수, 이준석, 오세훈 뭐 다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야, 20여 이게 뭐 명이. 정치 시트콤으로 지금 가고 이들이 있습니다. 다섯 모두 번이죠. 여권의 대권 주자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을 흔들고 있는데 네. 이들이 지금 그 명태균의 입만 바라보고 숨 죽이면서 명태균의 처분만 바라고 있으니 네.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허약하냐. 일개 정치 브로커인 지역에서 이제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물 하나에 내놓으라는 여권의 실세들이 저렇게 하나둘씩 무참히 당하고 쓰러지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 정치의 이 체질이 굉장히 허약하구나. 네. 한편으로는 아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비통해할 것 같고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네. 이 구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또다시 이게 이제 반복되는구나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희가 그럼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무자비하게 받아쓰는 옐로우 저널리즘을 저희가 까봤다면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홍준표까지 정말 네. 입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죠? 네. 이 지금 홍준표 이야기가 예, 홍준표 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왜 홍준표 의원이 아니죠. 이제 홍준표 지사는 왜 입을 명태균에 대해서 네. 조금만 사소한 것만 있어도 그분은 뭐 대꾸하고 왜 이렇게 뭐 조용하나 했어요. 예, 왜 근데. 조용하냐 했는데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네. 그 홍 시장이 명태균에 대해서 네. 문제의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다. 자기는 접근을 안 했다라는 인물이 이거지. 그렇게 하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나는 그냥 선거구 브로커로 본다 명태균을. 네. 그리고 그렇게 나댈 때 내가 알아봤다. 많은 사람들 당할 거라. 네. 그리고 아주 그 가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네. 뭐 어차피 사법 처리가 불가능한 사람이라 네.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허위, 허풍, 네. 폭로를 계속 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뭐 진상 규명에 대해서 별로 뭐 생각도 안 하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유독 홍준표 자신만 네. 자신만 그 명태균 씨가 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투덜거렸다라는 네. 얘기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말도 했잖아요. 명태균이 내가 이제 홍준표가 밤에 야반도주 해야 된다. 내가 다 까면 이제 야반도주감이다 이랬는데 도대체 뭘 알고 있을까요? 그 아까 그 화를 이제 뭐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툭 까잖아요 지금 명태균이 그렇죠. 까는데 사진 공개하던지. 예. 좀 충격적인 게 하나 아, 튀어나왔습니다. 그랬어요. 홍준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네, 명태균이 이제 당원 명부 56만 명 예. 번호 이거 왜 이게 지금 넘어갔는지 홍 시장한테 물어보시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넌저시 지금 사인을 던졌거든요. 그렇다고 네. 하면 이제 네. 홍 시장 그렇구나. 쪽에서 당원 명부를 명태균 씨한테 줬다라는 이제 정황이 되잖아요. 근데 뉘앙스를 그렇게 이제 풍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 참 그러면 지금 홍 시장이 얘기한 건 문제 있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라 처음부터 접근을 차단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되는 그리고 거죠. 예. 자 이렇게 여권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와 관계된 이슈가 불거질 때 나름대로 이제 자기 해명을 해요. 네. 그러면 바로 명태균 씨가 네. 페이스북에 네. 반박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는데 네. 지금 예를 들면 홍 시장 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건도 그렇고 네. 이제 명태균 씨하고 붙었잖아요. 네. 네. 그럼 꼭 누가 나서서 이제 참전하느냐 중간에 끼어드는 게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놀랐습니다. 명태균 이슈 최초에 터질 때 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태균 이슈에서 이준석을 주목하자. 그죠? 네. 네, 근데 네. 이준석은 아니 명태균의 변호사인가 네. 일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슈에 끼어들어서 네. 명태균 씨 입장을 두둔을 해줘요. 네. 그리고 꼬박꼬박 존칭어를 씁니다. 네. 명태균 사장, 명태균 사장. 네. 이렇게 해서 그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잠잠했었잖아요 한동안. 네, 네. 명태균 이슈가 터졌을 때 네. 그 무슨 이슈가 터질 때마다 페이스북 정치를 잘하는 게 또 이준석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언론 플레이 그쵸. 잘하고 그렇습니다. 한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네. 그 문제에 삽질하는 장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도저히 이제 자기도 더 네.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이제 보시면 다들 그 기억하실 텐데요. 2021년 7월 25일입니다. 그 이준석이 그때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고 바로 다음 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때 당시에 그 광진구 호프집에서 치맥 회동하는 이게 이제 명태균이 본인의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미 명태균의 이제 주장대로라면 본인이 이제 이준석과 윤석열을 이제 인사시키고 그렇죠. 이제 당 대표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이제 당 대표를 만들어놨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을 내가 만들 거니까 자 이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랄만한 게 뭐냐면 그 최근에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 발표한 내용이 최근에 뭐 윤 대통령한테 들어서 나왔겠죠. 근데 뭐 내가 뭐 이준석이를 본 건 2번밖에 안 되고 네. 주위 사람들이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아서 네. 손절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거기까지 좋은데 거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이준석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그건 사건 사실과 다르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래서 거기서 그럴까요? 놀랐어요. 거기서 제가. 예. 네. 이준석이는 제가 봤을 때는 외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다. 네. 예. 제가 이준석이를 주목하라고 할 때 이제 포스터하는 누구냐. 네. 뭐 지금 뭐 명분상 네. 국민의힘이 보수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총선 출사표를 던질 때 자기 성공해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네. 그래서 젊은 정치인의 야심은 자기가 보수 재건에 네. 이제 그 선두주자라는 꿈을 늘 품고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혹이잖아요. 한동훈이는 분명히 흔들고 있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한동훈 다음에 국민의힘 보수 재건을 누가 할 것인가? 뭐 누구나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명태균이가 한 20명 정도의 여권의 실세들을 네. 한 명, 두 명씩 완전히 작사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준석이 이제 이때가 기회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외줄타기라는 거는 이거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아니겠어요? 네. 이준석으로서는 어차피 이제 삽질하는 걸로 망신 다 당했으니 젊은 정치인이 여기서 물러나느니 네. 명태균의 끈을 잡고 차도살인인 거죠. 네. 명태균 씨가 20명 정도의 그 실질적인 여권의 이제 경쟁자들 아니겠어요? 네. 이들 하나 둘씩 이준석은 쳐주면 참 외줄타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과하게 음. 행동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드는 게 예전에 대표 뽑을 때도 네. 그 선거 할 때도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외줄타기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죠. 그 그쵸. 옛날에 노인 발언 그 있잖아요. 노인 맞아요. 교통카드 뺏겠다는 거, 아. 경마장이 제일 많이 간다는 거 그런 식의 발언 문제 많아요. 그리고 내가 빨간 공, 뭐 노란 공을 까내면은 그때 뭐 전라도에서 20%가 나온다. 그거 뭐 우리 제일 전파사에서 이준석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댓글들이
달립니다. 제가 이준석 비판을 처음부터 지금 벌써 5회째 하고 있는데 좋네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고. 이준석 감사해요. 의원은 그 구태 정치인들이 가졌던 네. 자기는 뭐 새로운 개혁 정치를 표방하면서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예를 들면 젠더 갈등, 네. 그쵸. 세대 갈라치기, 음. 지역 갈등 조장,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 정치의 구습 맞습니다. 구태를 예. 20, 앞장서고 30대 있어요. 여성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별로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뭐 것도 사실 있잖아요. 좋아하진 않겠죠. 좋아하진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갈라치기, 지역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를 해야 예. 이준석은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게 기사가 되고 네. 그걸 통해서 또 팔로우를 늘려가는 그런 정치인인데 방법은 이제 신세대를 쓰고 이제 유형은 완전 옛날 정치를 그대로 그렇죠. 답습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과감하게 유승민이가 유승민이한테 많이 배웠다고 하잖아요. 네. 유승민 제자라고 하는 자기는 아니라고 가르친 적 없다. 네. 그 김종인이가 가르친 거 아니냐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정치들이 예. 뭐 내하고 연관되는 것들을 나 상관없다 뭐 이게 거의 뭐 유행처럼 되고 선긋기 있어요. 선긋기. 예전에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최순실을 묻었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 거의 죽음 아니에요? 그쵸. 지금은 명태균 묻었다라고 하는 게 네.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죠. 네. 명태균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명태균이가 또 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저격하면 물론 자기가 해명을 하는데 바로 뒤치기로 당하고 이게 이제 그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꼭 참전을 해서 네. 명태균 사장님의 그 입장을 두둔해 그러니까. 주고 지금 여의도에서 떠도는 그 밭글이라 그러죠. 받은 네. 글 이제 이 돌아다니는 카톡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좀 전에 김다솜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긴 했는데 명태균 리스트 구인방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그 중에 이제 뭐 홍준표 좀 전에 이렇게 그거 좀 있었습니다만 띄워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예. 그건 저희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말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말로 풀어보시죠. 그 중에 이제 홍준표 관련해 가지고는 예. 이게 아마 최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홍준표의 아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의 친구가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보좌관이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좌관이 조시성을 가진 다른 보좌관이 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김영철 의원 의원실이에요. 네, 의원실에 그 사람은 조혜진 의원의 사촌 동생입니다. 아, 그래요? 좀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거 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뭐 명태균하고 관계가 있다 어쩐다 그거 가지고만으로는 뭐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까 그 명태균이 그 소개했던 명부 관련한 이야기는 앞으로 크게 아마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도 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또 쉴드를 쳐줘요. 그 맞아요. 57만 부 당원 명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다. 선거판에 있어본 사람 다 안다. 그러면서 또 그 57만 명의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한테 간 게 큰 이슈가 아닌 것처럼 또 이슈 흐리기에 또 네. 이준석 의원이 거의 또 명태균 나서고 씨 있어요. 명태균 씨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 멘트도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 뭐 나를 2번 죽이신 분, 뭐 이런 멘트도 있었던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었죠? 그거는 그 2021년 4월달에 당 대표 선거가 있었고 6월달에 4월에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요. 6월에 이제 당 대표 전당대회가 있었죠.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두 번 다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전하려고 했는데 그 당 내에서 이제 오세훈으로 이제 됐죠. 거기에 그쵸. 이제 명태균이 개입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한 번 울었어요 그때 예. 나경원 의원이. 근데 바로 다다음 달 예. 전당대회 때 주호영, 나경원 아, 기억나요. 이렇게 같이 또 이제 출전을 네, 했죠. 기억나요. 거기서 또 이준석이 당선되면서 네. 나경원 또 이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공작이 명태균이 공작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두 번 예. 죽이신 분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근데 그렇게 지금 따지면 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선거에서 그냥 지나간 적이 있나요? 드물잖아요. 계속 예. 나왔죠. 예. 실제로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발표를 통해서 이준석
그 대표 만들기에 1등 공신이다라고 하는 정황은 있어요.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5월 15일인가 14일이었어요. 네. 그 이제 당 대표 그 선거 앞두고 그런데 먹방 같은 유튜브에 출연도 했어요. 막 피자 먹고 있으면서 기억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내일 오후 8시에 뭐 하나 터질 거야 이랬죠. 네, 맞아요. 근데 네, 그게 기억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실제로 그 문제의 그 미래한국 연구소하고 네. PNR 네. 조사 네. 그래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준석 당시 이제 그때는 의원도 아니었죠. 근데 1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 이후부터 이준석 대세론이 물고 날라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그때 한번 당한 거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번 이야기 연관해 가지고 좀 정리가 된 게 있죠.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준석이랑 이제 명태균이 서로 보완 절충해주는 관계구나 이런 생각이 네,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죠. 정말 깊은 연결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블랙홀 명태균 한번 찾아봤는데 네. 명태균이라는 단어로 이제 제가 지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명태균이 데이터상에 잡히기 시작한 건 9월 11일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변별력이 없다가 네.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일주일 전에 한 200건, 뭐 500건 이렇게 조금씩 점층적으로 올라간 이런 모습들 그래프상에서 네.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제 10월 12일 어제죠. 어제 갑자기 그래프가 굉장히 껑충 뛰게 됩니다. 한 네. 3,800건까지 뛰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감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사진 출석 거부를 하면서 네, 네. 사실 우리가 이번 국감에 대해서 명태균 게이트다, 명태균 블랙홀이다라고 네, 하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네. 결국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량이 급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 데이터는 저희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자체 데이터고요. 네. 저희는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거기에 뭐 정부 공공기관 모든 한 10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명태균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거 아니고요. 이 단어와 함께 쓰여진 기사나 블로그, 트위터들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어제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왔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오늘 보시면요, 다시 네. 또 폭락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그 앞으로 그 국감이 다음 주에 있을 그 법사위 국감 때 네. 또 이제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건. 그쵸. 예, 그때. 근데 이게 이제 명태균 국감인데 명태균이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네. 안 꼽는 찐빵이잖아요. 예. 뭐 나오지 않겠다 했고 네. 나 본인은 뭐 낚시 간다 다리 불편하다 뭐 그렇게 안 나온다 했고 하지만 명태균에 대한 이야기는 명태균 씨는 계속- 원래 그 다리를 좀 저시는 분이에요. JTBC 인터뷰할 때 보니까 엄청 다리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미래한국연구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 몸무게가 130kg까지 나갔대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무릎에 무리가 가서 관절 수술을 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게 지금 살 많이 뺀 뚱뚱해 거죠. 보이지 않던데. 뺀 거죠. 그래서 저는 예. 실제로 명태균 씨가 깁스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사진 이런 것들 쭉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 뉴스 토마토 최초 보도가 나온 다음에 네. 명태균 씨 페이스북은 자기 일상의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 어린 딸들도 다 봤고 네. 그다음에 부인의 모습도 이렇게 가족들 사진도 올렸고요. 설마 네, 지금 네, 있는 네. 건 아니겠죠. 지금은 네. 그리고 저 명태균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고서 이제 조금 걸을만하다 네. 하면서 그 낮은 산 같은데 올라갔던 사진 이런 걸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문제에 김종인 전 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러한 분들하고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사진들을 사진들을 많이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 때마다 쓰는 명태균 씨 사진도 네. 자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이제 명태균 씨가 불거지니까 어느 날부터 잠시 그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로필 사진이 바뀌고 이전에 자기 포스팅들은 자기만 보기로 했는지 네. 일체 나타나지 않고 이 이슈에 집중해서 이제 반박할 거 있으면 페이스북에
어느 날은 페이스북에 뭐 대여섯 차례 올리기도 하고 네. 좀 활발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여론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저 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 명을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봤는데 네. 이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뭐 4번 울었다면서요. 이건 참 그 뭐예요 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건 사실 뭐 오세훈 시장은 펄쩍 뛰었잖아요. 나 이 사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태균이 이야기하는 그 오세훈 시장은 울면서 그리고 명태균이 바로 첫 만남 때 대통령 하고 싶냐 시장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서 맞아요. 설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나 싶긴 한데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뭐 답변을 또 시원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매달렸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어떻게 시장 됐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를 앞세운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어필을 해서 나경원이 아닌 오세훈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 박영선을 이길 수 있다. 이제 그 데이터를 미래한국연구소 PNR 같이 했던 그걸 들이댄 거죠. 실제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면 PNR 미래한국연구소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명태균 씨가 초기에는 경남 지역의 각종 선거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 점점 확대되는데 서울광역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대여섯 차례 한 게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오세훈이도 묻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오세훈을 묻었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명태균이 묻었다고. 침이 묻었다. 묻었다고. 침이 묻었다. 땅에 묻었다, 뭐 땅에 파묻었다. 되게 과격하게 생각하셔. 아니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약간 명태균이가 침소봉대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점점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더라고요. 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그 걸로. 만난 예. 사람들이 명태균이 허세가 있고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없는 말을 하진 않는다. 또 이런 또 반응들을 보여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예. 윤석열- 자기는 없는 말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예. 과장만 할 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같이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던 그 경기대 함성덕 교수. 예. 그렇죠. 통화하셨죠? 네, 통화했었죠. 네, 네. 근데 제가 뭐 기사 하나 썼는데 네. 그거 절대 아니라고 네. 발짝 뛰시면서 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진짜 함성덕 뻗어진다 그러면 어떡해요? 함성덕 교수를 왜 이 선배가 그 거론을 했냐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분인데 풀로 얘기해 풀로 빼지 말고. 이 김건희와 아까 저기 명태균을 소개시킨 장본인이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아니 이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몰려가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본인이 완전히 공공의 이제 적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달을 낸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화살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이제 그 기사 그 부분 뺐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이제 체코 가기 전에 이제 출고를 했어요. 네. 제가 쓴 게 아니고 밑에 네. 있는 기자가 썼는데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함성덕 교수와 관련된 것도 제가 그 이전에 뉴스토마토 보도 나온 다음에 기사를 썼는데 네. 그 기사도 다 봤더라고요. 네. 교수가 그러면서 남기창 선생이 쓰신 거는 다 자기가 수긍한다. 네. 그런데 그 이모 기자가 있어요, 우리.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딴 건 다 인정하는데 네. 자기가 식당에서 네. 최초로 그 명태균 씨를 네. 뭐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시켜 준 거는 네.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네. 라는 얘기. 그래서 그 부분은 기사에서 좀 수정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함 교수께서 얘기했던 사항은 자기가 알기로는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물론 뭐 서울대 법대 동기. 법대, 예. 동기가 아니고 동기는 아니죠. 예. 예. 김영선 전 의원은 이제 81학번이고 네. 82죠. 81. 80 아니에요? 81입니다. 그럼 60년생이시면 근데 딴 데가 이대 다니다가 다시 그거 왔어요. 왔어요. 다시 네. 왔어요. 예. 81학번이 맞고요. 예. 하나는 대신 꾸르셨구나. 나이는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번은 선배들하고 같잖아요. 예. 학번으로는.
2년 꾸렸고요. 꾸는 게 아니라 2대 다니다가 서울대 법학과로 이제 다시 시험 쳐서 들어간 거. 그래서 81학번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79학번이잖아요. 네, 네. 2000년생. 그런데 나이는 같아요. 네.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소개한 것이 맞을 거다 이 네.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냐면 윤 대통령하고 자기랑 아크로비스타 같이 살아서 네. 산책을 자주 했답니다. 네, 사우나도 가고 예, 산책 자주 하다 보면 사우나 이야기는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면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친구 있어요. 석동현 변호사라고. 네, 네, 유명하죠. 예, 네.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전광훈당으로 나왔죠. 네. 아마. 예, 네. 그런데 문자가 왔을 때 석동현 그 친구한테 문자 온 거는 그냥 씹었답니다. 네. 뭐 이렇게 자주 보내고 그러나 네, 10분 네, 정도의 네, 네. 표정으로. 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이 문자 메시지가 오면 네. 산책하다 말고 네. 꼭 답장을 보낼 정도로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후보 시절이죠. 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그 친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대통령한테 소개시켜 준 거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김영선 전 의원도 명태균 씨를 소개한 건 본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 뭐 신뢰가 없어서 2번 만나보고 안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나 그 이후로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네. 뭐 심지어는 그 김종인 전 위원장 네. 만나게 한 것도 김건희 여사였잖아요. 그죠? 명태균 씨 전화로 네. 갑자기 김건희 여사 바꿔주고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통화시키게 한 것도 명태균 씨였고. 네. 근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한테 뭐 명선생님. 근데 이 대목에서 그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이 자기를 김건희 여사와 만나게 소개를 해줬다. 아니다는 거예요, 명태균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관계자들과 주변의 다른 분들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정황을 한번 구성을 해보니까 주호영 의원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함성덕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주호영 의원이 명태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6월 전당대회를 마치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요. 마치고 주호영 의원이 그 나경원과 마찬가지로 이준석한테 밀렸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술을 한잔 하는 자리에서 그 주호영, 함성덕 술을 한잔 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야 내가 당했다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당했다. 뭘 당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데리고 온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도 찾아왔었는데 나는 좀 거리를 뒀다 그랬는데 이야 그게 결국은 이렇게 돼서 내가 당했다. 그때 함성덕 교수가 그 사람 나 좀 만나자. 그래서 김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성덕 교수가 전화를 해서 명태균 나 좀 소개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에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성덕과 명태균이 만났는데 명태균이 말했던 걸 주변 사람이 들어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지어내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명태균이 함성덕과 만난 자리에서 함성덕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을 처음 본다. 대통령 한 3명을 만들고도 남겠다. 내가 형수를 소개시켜 줄 테니 둘이서 만나라. 형수를 여기서 형수는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고 있는 윤석열의 부인제로? 부인. 네. 예. 그래서 명태균이 김건희 같이 이제 만난 시점은 전당대회가 있었던 6월 초와 그다음에 6월 25일경에 이동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이쯤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사이쯤 전당대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의
대변인 역할을 했거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이렇게 나서고 있을 때 이제 이 이동훈 전 기자가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그때 김건희와 이 명태균이 만난 이후로 명태균의 첫 작업이라고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작업이란 명태균이 김건희와 만난 뒤에 저 이동훈 그 입의 역할을 한 저 이동훈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무겁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윤석열 뒤에 조선일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 생각은 좀 이렇게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동훈 씨가 사임을 했더랍니다. 그렇죠. 그때 그 일화는 아주 유명했죠. 네, 그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 뇌물수수 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가 이 명태균에게 굉장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열상으로 보자면 이게 거의 두 사람의 첫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뒤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명태균이 저 이준석과 함께 윤석열을 만난 건 7월이거든요. 7월 말로 넘어가는데 이미 이제 김건희와 명태균은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요 시나리오대로 하자면. 아니, 그 명태균이가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윤석열이가 2번밖에 안 만났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경선 6개월 동안 아침마다 매일 전화했다라고 네. 명태균이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그 정언들에 따르면 전화를 할 때 이제 꼬박꼬박 이제 그 김건희는 이명태균에게 선생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가 끼어들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윤석열이 끼어들었나 봐요. 좀 가만 좀 있어. 오빠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네. 오빠라고도 했대요. 예? 그때도 뭐 오빠 좀 조용히 해라고 아. 그 지금 이야기 아니 명태균한테 오빠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저는 약간 이런 이야기들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정말 김건희 여사가 아내만이 아니고 정치적 컨설턴트고 중개인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권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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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자. 지금 뭐 김건희 정권이니까 공동 정권이라고 뭐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니, 여기 뭐든 지금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제 파일들이 레임덕 현상이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파일들이 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결같이 다 김건희 씨를 호칭할 때 윤석열은 막 반말로 호칭을 해요. 사람들이 꼴통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꼭 여사님 이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이 정권은 처음에 왜 대통령실 공사 이제 리모델링 했을 때 국방부 청사 2층과 5층을 뭐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집무실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뭐 콩가루 나라가 다 있나 이랬는데 아니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을 부부가 2층 5층을 나눠서 쓸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는 김건희의 집무실인 것 같고 대통령은 가끔 이제 들르셔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가 수석 보좌관들하고 비서실 직원들하고 대통령하고 회의할 때 김건희 여사가 끼어들어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대통령 면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그 회의에 낄 수 있으며 또 참모들이 보는 앞에서 수석 비서관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 빠지라던 거야. 당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지. 똑같은 현상이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 씨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면박을 줘가면서 본인이 그 뒤에서 다 하는 그 딱 유사하게 이렇게 닮았어요. 저는 왜 그 명태균 씨를 김건희 씨가 보고서 그때부터 둘이 급속하게 가까워졌나? 신접이죠. 아, 그렇죠. 이게 신접입니다. 주술의 힘이다. 신기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뭐 이 대목으로까지 가면 우리 방송이 이제 그런 방송은 아닌데, 근데 그거는 뭐 뺄래야 뺄 수 없는 게 뭐 여사 스스로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그런 줄리할 시간 없다. 자기는 도사들 만나서 인생이 무엇일까 이런 거 이제 상의한다라고 하면서 알아본 거죠. 지금 데이터로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네. 지난 일주일간 명태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김건희 뜨고요, 김 여사 뜨고요, 부부라는 단어도 이제 합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뜰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쭉 말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도 당연히 뜨고요. 뭐 한동훈, 뭐 핵심이라는 단어 떼야 핵심이 될 제일 수 없죠.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렇죠.
핵심이라는 단어가 들어 가까운 있습니다. 거리하고 먼 거리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거리는 크게 예. 보실 필요가 없고요. 예. 거리보다는 정보량. 이게 그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빨간색이 부정에 가깝고 네. 노란색이 중립 뭐 이렇게 음. 보시면 아, 될 그렇게 것 보는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률이 굉장히 높은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기본 베이스는 그래요. 정치인들이나 정치인은 무조건 부정률이 훨씬 높아요. 네, 지금 재밌게도 한동훈이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명태균하고 한동훈하고는 접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유스러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미에 그러잖아요. 한동훈 대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네. 당신 저 보스가 네. 조국 밟고 추미애 밟고 문재인 밟아서 지금 네. 그 자리에 있으니 네. 바로 옆에서 봐서 알잖아요. 네, 네.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 힘을 줄 때 힘 써라라고 하는데 네.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저는 그렇죠. 미지수다. 네. 우리가 한번 이제 한동훈 벼랑 끝에 서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